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금요일 브리핑룸입니다. 오늘 밀양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화재가 정말 몇 번째 나는 건지 제천 화재 참사로 인해서 29분의 고귀한 목숨을 잃은 지 불과 얼마 만에 또다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자유한국당도 사태 수습과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재 참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그리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한 주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제 2월 9일이니까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평창에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평창 경기장 개막식장의 모습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원봉사를 위해서 분주히 뛰고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동안 누구보다도 간절히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을 기대하며 준비를 해왔던 우리 강원도민들의 그런 기대와 또 활기를 보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평창올림픽을 코앞에 두고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현송월이 다녀갔을 때 과잉 의전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보러 갔다는 사람들, 장관을 비롯해서 이런 점검단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무엇을 했는지 북한에 갔다는 사실은 알려졌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도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은 북한 김정은은 자신의 치적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굶어 죽고 그리고 열악한 인권 상황 속에 있는 주민들을 동원해서 만들어진 그야말로 북한의 인권 탄압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멀쩡한 선수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하겠다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개막식 전에 전야제에도 온통 북한에게 헤게모니를 빼앗겼습니다. 전야제를 금강산에서 열겠다라고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2월 8일 개막식 하루 전 북한은 건군절을 기념하는 평양에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진행할 거다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참가시키고 북한과 단일팀을 한다면서 멀쩡한 태극기도 내려놓고 우리나라의 애국가도 지워버리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한미연합 군사훈련까지 중단하면서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데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이 세계인의 이목이 대한민국을 향해 쏠린 바로 그날 축제의 밤이 되어야 할 전야제를 북한의 무력 시위를 고스란히 보여줄 북한의 열병식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도 이 정도 무시면 다시 보기 어려운 그런 관계가 아닐까요?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이 두렵고 무슨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국민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내는 끌려다니기를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술 더 떠서 북한의 대변자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2월 8일 열병식을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은
4월 25일 김일성이 항일 유격대를 조직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날을 건군절로 기려왔습니다. 2015년 김정은 주도하에 2월 8일을 실제 인민군을 창설한 날이다라고 기리기는 했지만 대대적으로 열병식을 연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개막식 그 하루 전 전야 이 날을 노리지 않았다고 그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북한에 비해서 참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국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4월로 연기했고 그리고 휴식차 부산항에 입항하려던 미국 핵 잠수함 텍사스함을 보는 눈이 많으니 눈에 잘 안 띄는 진해기지로 입항하라고 했다가 이 잠수함이 주일 미군 기지로 돌아간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공군 차기 전투기 F-35A 1호기 출고식 행사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축하 메시지 전달 계획도 취소해버렸습니다.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을 도입한 해병대는 북참수 또 북침투 작전에 투입한다는 식의 홍보는 자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게 끌려다니고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심기를 보자 하는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화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구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력을 쓰려는 상대, 폭력적인 상대, 호전적인 상대가 그 의지를 꺾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 평화가 아닐까요? 우리 정부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얘기를 꺼냈다가 북한의 리선권이 노발대발 반발하자 그 얘기는 쏙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북한과 마주하는 이유, 북한과 대화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 그 이유가 북한의 비핵화와 그리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의지를 꺾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정부만 잊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라는 그런 국민들의 지탄을 받겠습니까? 이제는 세계 언론까지도 우리나라를 향해 그런 목소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우리 정부. 이런 모습이야말로 오만과 불통의 정부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당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망치려 하는 것인가?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정파적인 관점에서 진영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하는 야당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다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비상식,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이해 불가한 태도를 향해서 내는 참 목소리라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깨닫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굴욕은 안 됩니다. 북한의 열병식 포기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태도가 없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의 터전을 까는 장이 아니라 북한에게 무력 시위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퍼날라주는 도구이자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그런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떠올리십니까? 갈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의 법원은 결국 모든 문제가 귀착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고 그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기하게 되고 사회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갈등의 진앙지가 되고 대한민국의 법적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될 때부터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의 벼락 출세자 리스트에 스스로 오른 분이기도 합니다. 자리값을 하려는 걸까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 여전히 적폐청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재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편향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더니 이 조사위원회가 초법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판사들의 컴퓨터를 강제로 열어본 것도 모자라서 그걸 열어보았더니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토록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진보 성향의 특정 연구회에 가입된 판사들이 특정 성향의 국회의원들과 어울리면서 김명수 대법관 만들기를 했다라는 정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미흡하다고 3차 조사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의견을 교감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는 부분에 대해 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초유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사법부에서 그동안 벌어지지 않았던 사태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과연 이런 사법부의 법의 해석과 적용에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보낼지 참으로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30년사를 출간하면서 지난 탄핵에 대해서 촛불 민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다 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헌재 선고는 촛불 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다. 그리고 헌재 앞에서 성난 태극기 진영의 군중이 모여들어 파면 결정의 부당성을 외쳤다. 하지만 그 같은 저항은 오래가지 않았다. 누가 보아도 헌재의 입장과 스탠스는 촛불에 그리고 태극기 세력은 그들과 타자화된 지점에 머물렀음이 명백한 표현들입니다. 법적인 엄밀성을 기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인지 촛불 민심에 부응하고 그 민심에 순응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인지 이 30년사를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스스로 사법부의 편향과 정치화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교육이,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이제 사법부마저 이렇게 특정 정파에 휘둘리고 특정 진영의 보조자로 전락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법치가 실종되고 그리고 법에 승복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문명사회, 근대사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이 국가의 성공과 그리고 번영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 나름의 잣대와 그들 나름의 편향된 사고에 갇혀서 실험해보고 건드려보고 흔들어 보아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망가져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후자일 것이다라는 강한 의구심도 듭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국가를 정말 망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정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시 앞이 과거가 아닌 미래와 대화하고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미래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먹거리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과 같은 과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보스 포럼이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자국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경제 활력을 되찾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또한 국익의 각축장이기도 합니다.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기류 앞에서 자신들의 자국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서 골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자신들의 나라가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지, 얼마나 혁신하고 있는 나라인지를 세일즈하기 위해서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장경제, 시장이라는 말이 실종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특정 성향에 경도된 그런 경제 정책들,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지 않는 일방통행식의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이미 대한민국의 시장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했듯 최저임금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사회적 약자다라고 할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유지하던 가게를 접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통계를 측정한 이후, 통계를 산출한 이후 최고의 청년 실업률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온통 장밋빛 공약을 내놓았지만 그 고지서는 결국에 국민들이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얼마나 더 세금이 오를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가 했듯이 보유세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갈등과 그리고 집 하나로 정말 노후의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큰 타격을 주었던 종부세 파동이 재탕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기업과 민간이 만드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고정관념일까요? 세계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의 모든 사례들이 증명하는 그 자명한 이치를 고정관념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대통령의 리더십과 그 정부 하에서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얼마나 많은 기업이 해외로 탈출할지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들추기, 정치 보복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쏟았던 열정의 반만이라도, 거기에 쏟았던 집요함의 반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지, 어떻게 하면 정말 기업들이 투자하고 사람들을 더 뽑게 될지에 골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나 차갑습니다. 안보도 경제도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어야 할 평창 동계올림픽도 이런 강추위를 녹여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추위의 체감도를 더 올리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목소리와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바른 시각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